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심당 대전역점이 기존보다 4배 이상 오른 임대료 때문에 재계약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대전역점과 매출이 비슷한 대전 컨벤션 센터점의 임대료를 확인해 봤더니 대전역점의 15%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심당 측은 코레일 유통이 제시한 임대료 인상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혀 대전역점의 존폐 여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김철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5년 임대 계약 만료를 앞두고 월 1억 원 수준의 임대료가 4억 4천만 원으로 4배 이상 올라 존폐 기로에 놓인 성심당 대전역점. 대전역점과 매출이 비슷한 다른 매장의 월 임대료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 성심당 대전역점과 유사하게 공공기관 건물에 위치한 대전 컨벤션 센터점입니다. 매장 규모는 대전역점의 3배에 이르지만 임대료는 월 1,500만 원 선, 대전역점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코레일 유통이 새롭게 제시한 월 4억 원대 임대료 수준과 비교하면 임대료 차이는 20배 이상 벌어집니다. 매출액 차이가 크지 않은 두 지점의 임대료가 벌어진 건 임대료 산정 방식 때문입니다. 코레일의 경우 자회사를 통한 구내 영업 방식으로 매출액에 비례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반면 DCC점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공시지가 등에 의해 임대료를 받아 큰 변화가 없는 겁니다. 4차례 공개 입찰이 모두 유찰된 뒤 기존보다 30% 떨어진 월 3억 900만 원으로 5차 입찰이 진행 중이지만 낙찰 가능성은 낮습니다. 성심당 측은 현재 140여 명의 근무 중인 대전역점에서 월 1억 원 이상 임대료 지불은 운영상 어려움이 크다며 사실상 인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코레일 유통이 제시한 가격이 백화점 1층 지점보다 더 비싸다며 오는 10월 임대가 종료되면 매장 이전 등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레일의 수수료 산정 방식이 임대료에 의한 상한선이 없어 공공 영역이 젠트리피케이션을 주도하는 이른바 관트리피케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정 업체를 위해서 달리 적용하라는 게 아니라 일정 매출 이상인 경우에는 그 브랜드가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 게. 한편 코레일 유통 측은 규정상 특정 업체 선정을 위해 수수료를 낮춰주는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임대 방식에 대한 문제 지적이 이어진다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어떤 해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아산에서 초등학생을 유괴하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산경찰서는 어제 오후 3시쯤 아산시 탕정면의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한 30대 남성이 초등학생에게 엄마가 아프다며 같이 가자고 차에 태우려 했다는 부모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아이가 차량에 타지 않자 그대로 달아났고 신고 2시간여 만에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북한이 날려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풍선 운반체가 계룡시에서도 발견돼 경찰과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계룡 소방서는 오늘 새벽 3시 47분쯤 계룡시 두마면 황대리의 한 주택에서 비닐봉지가 묶여있는 커다란 풍선 2개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 군이 물체를 확인한 결과 비닐봉지 안에는 화약을 점화하는 데 사용되는 뇌간이 담겨 있었지만 위험물질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당국은 풍선 물체 안에서 담배꽁초나 쓰레기 등 오물이나 위험물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회수 조치했습니다.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병원을 이탈한 지 100일째 접어들면서 병원들의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4천억 원이 넘는 빚 때문에 비상진료 2단계에 돌입한 충남대병원이 가장 심각한 상태인데요. 충남대병원 직원들이 구조조정 대신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지 100일. 입원 환자 수는 물론 수술과 진료가 평소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병원들마다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권을 대표하는 충남대병원이 가장 큰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 2020년 세종충남대병원 개원 비용에 전공의 이탈 여파까지 겹치면서 갚아야 할 빚, 차입금만 4,200억 원에 달합니다. 경영난으로 월 평균 100에서 150억 원씩 손실을 보고 있는 충남대병원은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2달을 채 넘기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충남대병원은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비상진료 2단계에 들어가 조직 축소와 주사일 수준의 무급휴가, 휴직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그러나 열악한 의료 환경에서 어렵사리 현장을 지킨 사람들만 생계를 위협받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사 집단 진료 거부로 인한 경영위기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마십시오. 의사들의 빈 자리를 지키고 대신하고 있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실질적 지원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그러면서 의전 갈등을 장기간 끌어온 정부가 병원 경영난을 유발한 만큼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충남대병원도 자구적 노력만으로는 버티기 어렵다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충남대병원의 재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진료가 축소되면 어쩌나 불안한 마음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도 하루빨리 사태가 해결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연기되고 그런 사람이 물론 있긴 하더라고요. 정부가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생긴 손실에 대해선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존폐 기로에선 병원들이 늘어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의 일반 경쟁 입찰을 막아달라며 상인들이 법원에 낸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대전지법에서 열린 신문기일에서 상인들은 지하상가가 전통시장과 가까워 전통시장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용을 승인받은 경우 기한갱신에 횟수 제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전시는 법적으로 허용한 30년이 도래했고 대다수 점포가 불법 전대 등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어 상가 사용에 대한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중앙로 지하상가 점포 440개에 대한 일반 경쟁 입찰 결과는 내일 발표될 예정으로 법원의 가처분 인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 머크사의 바이오 프로세싱 생산센터가 대전 유성구 둔곡지구에서 첫 삽을 떴습니다. 바이오 공정에 사용되는 원부자재를 만드는 바이오 프로세싱 생산센터는 둔곡지구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내 4만 3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오는 2026년 말까지 건립됩니다. 머크사는 이번 센터 건립을 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 투자 가운데 최대 규모인 4,300억 원을 투자했으며 이를 통해 300여 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와 대남 전단 풍선 살포 등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전에서 한미 의무 요원들이 연합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군이 자체 개발한 의무 종합훈련에 미군이 참여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조영준 기자가 훈련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국군 의무학교 지휘통제실에 총상 환자 발생 소식이 전파됩니다. 소규모 교전 종료 후 총상 환자 2명 발생, 발생 위치 1강의장 계열지 인근. 한미 연합 의료대원들이 들것과 응급처치 키트 등을 챙겨 급히 출동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뒤 환자를 증상별로 구분하고 체온 유지를 위해 보온포로 감싸는 등 신속한 응급처치에 나섭니다. 네, 유효기간 확인했고 소독소만 하나 갖다 주세요. 사상자들은 각각 헬기와 차량 등으로 체계적으로 나뉘어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한미 의무요원들이 함께 호흡을 맞춘 의무종합훈련 모습입니다. 3일간 진행되는 이번 훈련엔 국군교육생 65명과 미 2사단, 한미연합사단 예하 주한미군 16명이 참여했습니다. 한국군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의무종합훈련에 미군이 참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We're definitely excited to be here. This opens the door for many more training opportunities. 훈련 중간중간 연막탄이 터지거나 화생방 상황이 주어지자 한미 대원들이 손발을 맞춰 돌발 상황에 대응하며 실전감을 더했습니다. 처음에는 팀워크가 많이 서먹서먹했었는데 지금은 한 팀으로 움직이는데 전혀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도 현장을 찾아 유사시 즉각 연합 대응이란 한미 동맹 훈련에 무게감을 더했습니다. 이렇게 통합된 전술 체계를 만들 수가 있는 의무종합학교에서의 첫 번째 훈련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제 현장 위주의 훈련뿐 아니라 증강현실, AR을 이용한 최첨단 환자 처치 훈련까지 진행되는 이번 연합훈련은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한화 이글스가 페냐를 대체할 새 외국인 투수로 파나마 출신의 우완 투수 하이메 바리아를 영입했습니다. 한화 구단은 하이메 바리아와 계약금 7만 달러, 연봉 48만 달러 등 총 55만 달러의 계약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리아는 2018년 LA 에인절스 유니폼을 입고 메이저리그에 데뷔해 통산 134경기에서 22승 32패, 평균 자책점 4.38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바리아는 내일 입국해 신체 검사를 받고 다음 날인 31일 선수단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회 세종 완전 이전 해법을 모색해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국회 세종 완전 이전이 가져올 효과, 즉 실질적 행정수도의 완성과 충청권의 장기적 발전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세범 기자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세종 국회 분원은 11개 상임위원회와 사무처 일부 부서가 이전 대상입니다. 정기 국회 등 주요 결정이 이루어지는 본회의장과 국회의장 공관, 그리고 의원회관과 부속기관은 서울 여의도에 남습니다. 결국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회기 말고는 국회의원을 비롯해 보좌진과 사무처 직원 등 인력 대부분이 서울에 상주해 세종 국회의사당은 유명무실한 분원에 머물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반해 국회 전체 이전이 이루어지면 5천여 인력과 부속기관들이 세종에 입주해 확고부동한 대한민국 정치의 심장부가 됩니다. 또 주요 정당의 중앙당은 물론 국회 산하기관과 각 지자체와 주요 기업의 대관 업무 기능도 세종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국회 완전 이전이 이루어지면 뒤이어 공공기관이 오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컨대 금융위원회 이전에 따른 금융감독원과 은행들의 이전과 연관 사기업의 이전이 도미노 효과로 발생하게 됩니다.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계기도 마련됩니다. 입법부 전체가 이전할 경우 외교부와 국방부 등 남무부처의 세종 이전과 더불어 대법원과 대검찰청,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의 세종 이전도 뒤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함께 각국 대사관에 세종 이전이 촉진되고 입법과 사법, 행정 기능이 집적돼 주요 언론사의 입주와 함께 미디어 산업의 중심지로도 거듭나게 됩니다. 국회가 이전하면 거기에 따르는 언론, 그다음에 관련 기업, 시민단체 이런 분들도 모두 내려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바로 청와대 이전, 대통령실의 이전도 불가피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세종시 주변 도시로 파급 효과도 기대됩니다. 대전과 천안, 공주를 연계하는 촘촘한 교통망이 확충되고 경제적 공동체인 새로운 메가시티 탄생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세종 완전 이전은 실질적 행정수도의 완성 물론 충청권 전체의 발전을 견인한다는 측면에서 지역에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갓 태어난 강아지들을 비닐봉지에 담아 길가에 버린 혐의로 경찰이 주민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태안군 안면읍의 한 해수욕장에 살아있는 강아지 6마리를 쓰레기 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건강이 나빠져 강아지를 키우기 어려워서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안동물보호협회가 구조한 강아지 6마리 가운데 4마리는 저체온증 등으로 숨졌고 2마리는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관한 주민설명회가 다음 달 12일 대전시청에서 열립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은 여러 단지를 통합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면제 등 혜택을 부과하는 정책으로 대전은 둔산과 송촌, 노은지구가 대상 지역에 해당됩니다. 국토부 등이 참석하는 이번 설명회에선 특별법 대상지 중 가장 먼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선도지구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전엔 신협에서 돈을 빼앗아 해외로 달아난 40대 강도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검은 지난해 8월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신협에 들어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3,900만 원을 빼앗은 뒤 해외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살 A씨에 대해 도박자금을 마련하려 범행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전처가 암 투병 중이고 모친이 건강이 좋지 않다며 조금이나마 아내와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변론했으며 선고는 오는 21일 열립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간 올해 첫 모의평가가 다음 달 4일 실시됩니다. 이번 모의평가는 올해 11월 14일 치러지는 본수능과 시험의 성격, 출제 영역, 문항수 등이 모두 같으며 공통과목은 영역을 선택한 모든 수험생들이 응시하고 영역별 선택 과목은 수험생 본인이 고른 한 개의 과목만 응시하면 됩니다. 학원가는 반수생들이 통상 6월 모의평가 이후 가세하는 데다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점을 고려하면 9월 모의평가와 본수능에서 N수생 비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